안녕하세요. 국내 선박용 전자장비를 요청하고 있는 금호마린테크 조정균 영업이사입니다. GPS 플로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어군 탐지기, 레이더, VHF 무전기, AIS, EPIRB 등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해상용 내비게이션인 그 GPS 플로터 설치를 권유하고 좋은 낚시 포인트를 찾는 용도와 그 안전 항해를 위해서 어군 탐지기가 포함된 장비를 구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요즘은 그 GPS 플로터 어군 탐지기가 같이 혼합된 콤보용이 비용적으로 큰 차이가 없어서 현재는 콤보용을 권유해 드립니다. GPS 플로터 탐기는 필수적이고 레이더는 상대적으로 고가이지만 안전 항해를 위해선 설치 여건이 되는 선박이라며 꼭 설치를 권유합니다. 레이더는 안전 항해의 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법규상으로는 구명보안, 자기점화장치, 나침판, 구명조끼, 조난신호장비, 랜턴, 소화기, 통신기기, 위성항법장치라 함은 GPS 플로터가 될 거고 VHF가 없는 경우에는 핸드폰으로도 대치가 가능합니다. 목록에서는 빠져 있지만 야간 운행 시 설치가 가능한 선박에서는 레이더 설치를 꼭 권유해 드립니다. 야간에는 시야가 안 보여서 사고의 위험이 상당히 많으므로 레이더가 큰 도움이 될 겁니다. 통상적으로 이제 레저 선박에서 사용하는 무전기는 VHF 대역의 무전기를 사용합니다. 근데 해상용 VHF는 주파수 대역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얼마에서 얼마까지 이제 사용하는 국제적인 범위가 있는데 그 안에 채널이 또 1번은 주파수 뭘 쓰고 2번은 뭘 쓰고 이렇게 88번까지 채널이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선박에도 그 무선 허가를 내면 고유의 그 번호를 주어줍니다. 우리나라는 440, 412로 시작하는 이게 9자리 번호가 있거든요. 그 육상국가, 그 선박과의 교신이 이제 주 사용 목적이고 위급한 상황 시 그 DSC라는 기능을 사용하여 자선의 위치, 선박 정보 등의 신호를 발사하여 주변 선박과 해경 항만국 등의 해난 구조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휴대폰도 보면 이제 이렇게 중고 기계를 왔다 갔다 매매하듯이 그 기존의 등록을 말소를 시키고 새 등록하면 됩니다. 이거는 전파진흥원 또는 전파관리소 이렇게 전파를 지급하는 기관에서 이렇게 진행하면 됩니다. 어탄기와 소나는 같은 의미입니다. 해외에서는 어탄기를 소나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피시파인드라기도 합니다. 송수파기라고 하는 어탐 센서가 있는데 이 센서에서 음파를 발사하고 그 발사시킨 신호의 반사를 그 거리를 환산하여 디스플레이에 그 그림 형태로 표현합니다. 통상적으로 일반 어탐이라고 하는 2D 어탐, 좌우로 보내는 사이드 스캔, 아래쪽을 좀 찍는 어탄기와 거의 흡사한데 그 다운 스캔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전방 소나, 전방을 이제 주로 보는 전방 소나가 있고, 서치라이트 소나라고 하는 어선에서 이제 주로 사용하는 이제 특수한 어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 어탐은 주로 이제 칼라 색상으로 표현이 되고 수신 범위와 그 송수신 감도를 조정을 해서 사용합니다. 대략적인 선체 하방의 수심 지형의 표현과 이제 어군이 잘 나오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이드 스캔 어탄 같은 경우에는 일반 어탄보다 이제 주파수 대역이 있는데 그게 좀 높은 고주파의 대역을 사용해서 선체의 그 음파가 좌우로, 일반 어탐은 하방으로 찍고 사이드 스캔은 좌우로 동시에 발사가 됩니다.
이거는 선박이 이동 시에 그 주위의 지형을 자세히 나타내야 됩니다. 실제 수심보다 범위를 좀 더 넓게 해야지 적용되는 그 지형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운스캔 어탄 같은 경우에는 일반 어탄보다 높은 주파수를 사용하고 좀 더 정밀하고 지형을 좀 전체적으로 좀 세밀하게 볼 때 이제 다운스캔을 볼 수 있습니다. 서치라이트 소나는 움직이는 고기들을 찾을 때, 그러니까 뭐 배유성 어류를 찾는 용도라고 보면 지형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암초죠, 암초. 예, 그런 것들이 안 보이는데 이제 이 배가 지나가면서 이제 물속에 약간 잠겨 있지만 이제 걸리는 경우, 배가 그 선박이 찢어져서 침몰하는 경우, 그리고 야간이라든지 이렇게 양식 구역인데 거기 보면 다 밧줄들이 있거든요. 고속으로 달릴 때는 그 로프가 걸려서 이렇게 뒤집어져 가지고 이렇게 사망 사례도 있었고, 어느 선주님께서 예전에 이제 저희 쪽으로 이제 장비 구매를 요청해서 본인은 플로트하고 어탄만 있으면 된다. 그래서 설득을 시켜서 레이더를 이제 판매를 했어요. 레이더 상에 처음에 보지도 못하는 그런 영상이 나왔는데 조심스럽게 갔는데 그때 해무가 껴가지고 시야에서 이제 뭐가 안 보일 때였어요. 이제 알고 보니까 상선인 거예요. 엄청나게 큰 상선이 자기 옆에 있었는데 자기는 몰랐던 거죠. 이제 해무 때문에. 그걸 미연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제 이런 필수적인 것들은 좀 있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근거리만 낳고 사용하면 내 주위의 선박과 섬이라든지 뭐 환경만 볼 수 있기 때문에 화면을 이제 원거리를 하나 띄우고 한 개는 근거리를 띄워서 원거리는 전반적인 바다의 상황, 뭐 배의 움직임이라든지 아니면 뭐 섬, 뭐 이런 것들 전반적인 걸 보고 화면에 벗어난 물체가 고속으로 나한테 왔을 때 이건 레이더상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를 같이 사용을 했을 때 좀 고속으로 항해를 하는데 항해 시에 좀 상당히 안전 항해에 대해서 도움이 됩니다. 레이더만큼은 좀 중고를 좀 피했으면 좋은 게 안에 그 소모성 부품들이 있어요. 그 레이더에.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교체를 해줘야 되는 그런 이제 부속들이 있는데, 그게 이제 마그네트론이라는 이제 부속이 있어요. 그 마그네트론은 뭐냐면 전자레인지가 막 돌아가잖아요, 이게. 그러면 거기서 이제 막 이게 열을 발사하고 막 하여튼 그걸 만들어서 하는데 그게 이제 마그네트론이라는 건데, 교체 시기가 다가온 레이더를 만약 구매했는데 몇 번 사용하지 않고 그게 마그네트론의 수명이 다 되면 레이더에 물체가 안 나와요. 돌아가는데 아주 희미하게 놓다가 점점 하다가 나중에 레이더가 안 나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은 좀 고려해서 구매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가급적이면 뭐 파도나 비를 안 맞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제 맞는다고 해도 빨리 이제 좀 닦는다든지 이제 그렇게 하고, 특히나 이제 설치를 할 때 뭐 이렇게 장비에 케이블들이 이렇게 연결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게 라인을 갖다가 이제 위에 안테나라든지 뭐 이런 게 있으면 라인을 그냥 직선으로 타고 내려오면 비가 밖에서 타고 들어오거든요, 줄에 케이블 따라서. 그러면 장비에 그대로 커넥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그대로 노출되기 때문에 이제 부식의 위험성이 많고, 그래서 그런 거 외부 케이블들 연결할 때는 한번 이렇게 꺾어서 이렇게 밑에 떨어지게 물이, 그렇게 설치해 주는 게 하나의 팁입니다.